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명색이 정원 알림인데 아직까지 정원에서 건진 인생샷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얼른 하나 찍어서 SNS에 좀 업로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나?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사진작가 신상문입니다. 전문가가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 정원에서 인생샷 건질 수 있나요? 멋지게 찍어드리고 또 찍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와, 오늘 제가 이렇게 의상을 좀 신경 써서 입고 온 보람이 있겠네요. 네, 오늘 아주 멋있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언제 와도 정원은 예쁘네요, 진짜. 국가정원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노을정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역광으로 사진 찍어줄 때 굉장히 사진이 힘이 있고 선명도가 뛰어나서 아주 멋진 인생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초보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에서는 멋진 인생샷을 담을 수 있는지. 심플하게 찍어주는 게 가장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요. 저는 멋진 풍경들은 최대한 좀 다 담고 싶은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이 너무 이렇게 이게 혼란스럽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사진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요소들은 빼주는 게 가장 사진을 찍는 좋은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택과 네. 집중을 해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돌다리를 건너면서 제가 저쪽에서 찍어드릴 테니까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약간 폴짝폴짝 할까요? 네, 토끼처럼 폴짝폴짝 아, 뛰어서 저 넘어가면 됩니다. 잘하거든요. 네네요. 머리는 이렇게 뒤로 제끼시고 머리 안 나오게. 머리를 오케이, 뒤로 좋습니다. 제끼고 갑니다. 네. 폴짝 폴짝. 까지 같이. 우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앞에 꽃도 살짝 담으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포커싱이라고 그래서 네. 앞에 배경을 놓으면 인물과 배경이 공간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약간 공간감을 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가님 물론 잘 찍으시지만 이 카메라가 너무 좋은 거라서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요즘 핸드폰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도 충분한 이게 이보다 더 좋은 걸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핸드폰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멋진 사진을 제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스팟을 한번 가볼까요? 다음 스팟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호수 경치가 찬란하게 펼쳐지는 국가정원의 공식 사진 스팟으로 가볼까요? 와, 여기 잘 알죠. 또 호수공원이 쫙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프랑스 정원 아니에요? 유럽의 정원을 온 분위기 같죠? 그럼요, 여기.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찍어야지 또 새로운 인생샷이 나오나요? 유라 씨 핸드폰 가져오셨어요? 여기. 자, 기본 세팅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카메라 버튼 눌러서 네.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직 수평 안내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사진에서 수평 수직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에 안정감 있게끔 찍으려면 수평 수직이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 하늘이 톤이 살지가 않죠. 하늘이 그냥 하얗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하늘색이 근데 안 나오고? 톤을 맞춰주려면은 여기다 터치를 하면은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이 나오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노출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셀카 줘보세요. 그래요? 제가 잘 찍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제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시고 얼굴은 약간 옆으로 튼 다음에 가꾸는 작가님, 네. 제가 잘 알죠. 많이 찍어봤거든요. 자, 하늘을 클릭하고. 네. 아이고 잘 나오네. 잘했죠? 네. 괜찮죠? 우리가 이제 셀카로 찍어봤는데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또 궁금해요. 해볼까요? 네네네. 멋진 풍광을 보는 장면을 한번 찍을게요. 뒤로 돌아서 뒷모습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배경을 넓게 찍을 수 있고 이 풍경과 같이 인물이 같이 오버랩이 되니까 네. 훨씬 더 여기가 어디구나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인물도 잘 네. 나왔어요. 혹시 뽀샤시 합니까? 아무래도 이 카메라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카메라도 좋고 인물과 배경까지 삼박자가 잘 맞은 거겠죠? 커다란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또 한 장의 인생 사진을 건져볼 텐데요. 아기자기한 소품을 활용하면 더 풍부한 감성을 사진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짜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소품들이 사실 사진 찍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나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소품에서 소풍원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사진에 좀 이야기가, 스토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도 훨씬 더 소품 그렇죠. 느낌이 물씬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생샷 건져볼까요? 포즈 준비하십시오. 제가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자, 저 오른쪽으로 잠깐 트시고. 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서 살짝 돌리면서 얼굴 좀 돌리면서. 너무 예쁘죠? 와, 저 진짜 이거 저 혼자 정원에 지금 전세 내고 소풍 기분. 모델이 좋은 거예요. 국가정원이 좋은 거예요. 아, 다 좋은 걸로 해요. 다 어울린 거죠? 옷을 하나 더 갈아입을게요. 제가 네. 준비해온 게 한 개 더 있거든요. 한 벌 더 있는데 혹시 몰라서. 다음 감성 사진 장소도 기대되시죠? 동천을 가로지르는 예술 작품 꿈의 다리로 갑니다. 애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꿈의 다리입니다. 맞아, 꿈의 다리에 우리 아이들의 꿈들이 막 모여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네. 이곳은 이게 빛이 명암이 극명하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 촬영해주면 아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분위기 쫙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이 이쁜 사진보다는 네. 분위기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 공간의 특징을 파악해서 무엇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은 사진을 얻는 방법. 전 세계 16만여 명 어린이들의 꿈이 연그러가는 거대한 요람에선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명부에다가 노출값을 맞춰서 네. 안부는 더 어둡게 해서 실루엣이 되게끔 이렇게 촬영하시면 될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보통 정원에서 찍은 사진들은 다들 뭔가 햇빛이 쨍쨍하고 화사한 느낌의 사진들이었는데 분위기가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 고혹적이고. 그렇죠. 네. 다음에는 그냥 화사한 모습으로 한번 담아드릴까요? 네. 여기서도 가능한가요? 가볼까요? 가능합니다. 푸른 희망을 품고 있는 꿈의 다리를 배경으로 햇살을 가득 머금은 정원 알림이의 사진은 과연 화사하게 나왔을까요? 와, 역시 전문가의 금손은 달라도 뭐가 확실히 다르네요. 국가정원 오시면은 충분히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정말로 보여드립니다. 꿈의 다리 또한 정말로 좋은 포토 스팟이라는 걸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스팟이 한 곳 남았는데 또 남았어요? 그렇죠. 드넓은 곳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드넓은 곳 어디죠? 푸른 동천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형형색색 아름다운 여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드넓은 경관 정원에 다다릅니다. 와, 맞아요. 경관정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넓은 꽃밭에서 사진 찍어줘야죠. 이 유라 씨 가는 길에 제가 네. 꽃을 배경으로 해서 멋지게 사진을 좀 담아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작가님, 이렇게 넓은 꽃밭에는 담을 게 너무 많고 넓잖아요.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지 좀 잘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꽃을 인포커싱해서 사람을 멀리 두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광활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광각 렌즈, 넓은 렌즈로 해가지고 배경이 같이 나오게끔 이렇게 찍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자전거를 타셔야죠. 자전거를 탈까요? 자, 유라 씨 자연스럽게 앞 옆을 보면서 웃으면서 자 진행하세요. 네. 랄라. 잘 나오려나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꽃이고 어느 쪽이 정원 알림이인지 구분하기가 힘든데요. 광활한 배경을 살린 작품도 기대해 볼게요. 자, 자전거 타고 진행하세요. 길이 고르지 못합니다, 여기 작가님. 광고 촬영 한 장면처럼 찍어주세요, 작가님. 저 잘했어요, 어떡해? 괜찮아요? 넓은 경관을 배경으로 이렇게 오! 우와. 배경이 괜찮죠? 제가 되게 작게 나왔네요. 전 제가 크게 나오는 거 좋은데.
아니 근데 정말로 그 배경이 다 담기고 그 사이에 잘 어우러지게 그러신가요?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네. 약간 숨겨놓은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 나왔네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잘 배워서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님도 한번 제가 찍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실래요? 광각으로 멋지게 찍어주십시오. 한번 멋지게 찍어드릴게요. 네. 자전거는 제가 잘 탑니다. 네, 가보세요, 작가님. 적당한 속도로 너무 빠르지 않게 미소를 띠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도록 하세요. 되셨으면 오세요. 와우, 브라보, 작가님. 어때? 오, 구도가 엄청 오늘 제대로 배우신 것 같은데요? 요한이 이렇게. 제가 찍은 것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사실 제 실력이라기보다는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오시면은 어딜 가도 어떤 배경에 찍어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배경이 있다.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국가정원 오셔서 정말 멋진 인생샷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랄게요. 국가정원으로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 여행 추억을 영원히 남기는 건 뭐니 해도 사진이겠죠. 좋은 카메라가 없어도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라도 감성 가득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 여기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 작가들의 창조적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 빵을 만들었고 빵을 만드는 기록들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으로 확장됐습니다.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가는 청년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넥스트코드 2023 전시회에서 만나보고요. 이응록 미술관의 신수장고동 전시장인 M2 프로젝트룸에서도 젊은 작가의 넘치는 에너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작업 방식을 좀 무너뜨리고 그것이 저한테는 솟아날 구멍이라는 어떤 틈이었고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 그 빛나는 도전을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3사 전시실. 이곳에서는 청년 작가 지원전 넥스트코드 2023 다이버, 서퍼, 월드빌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96명의 지원자 중 5명의 작가를 넥스트코드 참여 작가로 선정했는데요. 전시에서는 평면, 설치, 챗 GPT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40여 점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청년작가 지원전 넥스트코드 2023 다이버 서퍼 월드빌더라는 부제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이버 서퍼 월드빌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청년 작가들이 본인의 세계, 본인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고 실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어떤 실험성과 지금 코로나 종식 이후에 일상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떤 자유로움이 더 새롭게 자각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시간성이 공명하는 기호로 붙여졌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솟아있는 계단 모양의 대형 설치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계단을 오르면 차원이 다른 어딘가로 이동할 것만 같은 상상력을 품게 됩니다. 네, 이덕경 작가는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공사장 현장, 또 자연 풍경들을 굉장히 세밀하고 무수히 많은 펜선으로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시고요. 특별히 방당계단이라는 작업은 작가가 2년 전에 어떤 작업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떠났던 남해 여행에서
방향을 알 수 있는 어떤 기기들을 고의적으로 두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었고 길을 잃은 과정에서 마침내 만났던 어떤 바다 풍경, 하늘 풍경이 굉장히 낯설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진 그 심리적 풍경을 담은 굉장히 독특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빵에 대한 이야기를 미술 작품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빵과 고통, 그 사이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된 윤여성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일상의 무기력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먹으면 좋겠고 만들었을 때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빵으로 내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빵을 반죽하고 오븐에 굽기를 반복하며 어느새 수많은 빵을 완성했는데요. 작가가 만든 99개의 빵과 이를 만든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작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기 위한 치열한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게 나만의 어떤 걱정이나 고민, 무기력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이나 어떤 휴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간 동료이자 사람으로서 나 또한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위안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챗GPT 기술을 활용한 박다빈 작가의 신작도 눈길을 끕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을 비롯해 챗GPT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형물 등 첨단 기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합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젊은 작가들의 어떤 예술적 상상력, 독특한 어떤 감수성을 부여하는 작업들을 감상하시면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시는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응로 미술관의 또 하나의 전시장인 M2 프로젝트룸에서도 청년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전 고암미술문화재단에서 매년 마련하는 아트랩 대전 전시가 올해도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 아트랩은 2017년부터 그 젊은 작가 6분을 초대해서 이응로 미술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성 전시입니다. 이 전시회는 이응로 미술관의 고유한 그 이응로 선생님 뜻을 받들어 실험적이고 그리고 젊고 활약 도전적인 그런 작품 위주로 전시회를 개인전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고 창의적인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아트랩 대전 프로젝트는 어느덧 7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도 회화와 설치뿐만 아니라 사진, 퍼포먼스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6명의 대전 출신 작가들이 선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릴레이로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는 김들림 작가의 전시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지, 설치, 테피스트리 등의 다양한 작업을 펼쳐온 김들림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설치와 오브제를 통해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시 주제는 무너진 하늘 솟아날 구멍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평소에 작업을 할 때 부정적인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서 예를 들어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원동력을 삼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서 긍정적 에너지를 좀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긍정적 에너지는 과거나 미래로 피신하는 것인데 잠깐 동안 그 솟아날 구멍으로 피신했다가 또 현재에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살고 뭐 이런 제안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들림 작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장식미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유럽의 한국 미술을 널리 알린 고 이응로 화백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프랑스에서 전해들어온 얘기와 그분들 작업들을 이렇게 답사해 봤을 때 추상 구상을
사용하셨지만 그런 언어를 구사하셨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가깝고 근처에 있고 또 일상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관찰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와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된 게 되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고향집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기도 했는데요. 수년간 떠나 있다 돌아온 집에 남아있는 작고 하찮은 물건들. 그것들은 작가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다양한 기억의 단서이자 흔적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집해온 어떤 마당의 오브제들과 그리고 제가 수집한 어떤 제 머릿속에서 떠다녔던 그런 기억의 말들이 중간중간에 텍스트로 붙어 있는데 그것들을 관객들이 보면서 한 편의 소설을 읽은 것처럼 이게 픽션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실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마당을 재현하게 됐습니다.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이응로 미술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캔버스가 되는데요. 매일 저녁 2시간 외벽을 무대로 다채로운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집니다. 이응로 화백의 군상에서 영감을 얻어 재구성하거나 동양화를 매개로 이응로에 대한 오마주를 선보이는 작품 등 3명의 작가들이 빛과 소리로 구현한 미디어 파사드. 대전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선사하는 빛의 향연을 통해 이응로라는 세계적 거장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응로 미술관에 오셔서 새로운 영상 작품도 보시고 여름의 밤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열악한 창작 환경에서도 도전과 실험을 멈추지 않는 청년 작가들. 이들의 패기와 열정이 지역 미술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청년 작가들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에서 한 분야만 파는 법은 없잖아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로 괴짜 행보를 보여주는 교수님이 있다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창의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연구가 일상에 그냥 스며들어가 있으신 괴짜 교수님이십니다. 그의 연구들이 국가개발의 최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며 지금 가장 과학계에서 주목해야 할 한 사람. IBM에서도 차세대 반도체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까지도 기대가 되는 괴짜 교수님을 지금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본 대학교의 한 연구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한 사람 발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마이크로 비행체 활용해서 미세먼지 측정하는 실험 준비 중입니다. 이게 바로 3차원 마이크로 비행체입니다. 마이크로 비행체. 누구냐 너? 옛날에 민들레 한번 안 불어본 사람 없겠죠? 자연에서 얻은 영감으로 바람이 쉽게 날리는 씨앗의 모양을 본떠 세계 최초 3차원의 무동력 마이크로 비행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3차원 마이크로 비행체란 바람을 타고 퍼지는 식물의 씨앗의 디자인을 모방한 비행체인데요. 바람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무동력으로 넓은 범위에 퍼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이크로 비행체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자연재해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내용들은 국제 유명 학술계에도 실리게 되었는데 한편이라도 이름을 올리기 힘들다지만 김봉훈 교수의 연구팀은 무려 4차례나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데 성공한 김봉훈 교수. 김봉훈 교수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은 그의 스승들이라고 한다.
제가 10년 넘게 과학자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거는 다 모두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두 분 영웅이시죠. 저희 박사 지도학이 해주신 지도 교수님이고 박사 후 연구원 때 지도해 주신 교수님인데요. 이 두 분 교수님께서 연구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귀중한 가르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봉훈 교수도 또 다른 제자의 좋은 스승이 되려고 노력한다는데 학생들과의 연구 미팅, 그 선생의 그 제자답게 다들 집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훈훈하다. 훈훈해. 두께의 구배가 있을 여기 보시면 나노 패턴이 굉장히 균일하게 제조가 돼 있어서 굉장히 실험이 잘 된 거고요. 디펙트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디펙트들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무질서한 나노 구조 만드는데 굉장히 잘 실험이 된 케이스입니다. 관찰을 하고 우리 연구에 좀 완성도 높은 보안 시스템을 만들 수 교수님께서 전문적인 강의 내용에 자신의 연구 경험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학위 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 실험에서나 수업에서나 굉장히 열정적이신 교수입니다.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는데 그게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교수님 말씀 따라 실험을 이어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구나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연구 주제는 바로 나노 패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나노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 봤을 때 고분자 나노 패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 패턴도 되게 예쁘게 균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질서도도 되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와서 실험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템플릿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탈 바꾼 다음에는 스택으로 쌓아야 되는데 나노 패턴은 고분자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종류의 고분자가 자기 조립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의 나노 패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완벽히 정렬된 나노 패턴을 사용해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쓰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역발상을 통해서 완벽히 무질서한 나노 패턴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무질서한 나노 구조를 정렬시키려고 애를 썼다면 김봉훈 교수는 역발상으로 무질서한 나노 구조를 이용해 보안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나노 패턴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저는 항상 고민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걸을 때라든지 샤워할 때라든지 자기 전이라든지 항상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1000개의 제안을 내고 그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일상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최근 라디오의 한 코너를 진행하며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의 이슈들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제가 2달 전부터 라디오 코너를 맡고 있는데요. 최근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 대중분들께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시간 갖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중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찬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과학을 복잡한 이론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주위의 모든 것들에게서 영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김봉훈 교수. 다음 목표는 제자들과 함께 전대미문의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과학자다 보니까 제 본분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학생들이랑 열심히 연구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경험, 즉 책에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믿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에 나오는 거는 단순히 남의 경험을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에서의 경험을 과학과 접목시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남긴 김봉훈 교수. 앞으로도 교수님만의 괴짜 행보로 과학기술을 이끌어가 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드디어 우리 어령에도 드라마에 출연한 나무가 있어요. 저도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지난해는 창원 우영우 백나무가 드라마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졌는데 올해는 이 나무까지 백남 노구수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어령에는 부잣길이 걷기가 있는데 부잣길? 예, 부잣길 안에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 B 코스를 걷게 되면 이 성황리 소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무가 지난해 우영우 백나무처럼 전국에 이제 또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져서 경남의 노구수 우수성을 아주 떨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S본부의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유명세를 탄 어령 성황리 소나무인데요. 1988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키 11m에 가지 펼친 폭 22m, 가슴 높이 둘레는 4.8m이며 수령은 350년 추정합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득다리 나무라는 역할로 살짝 섬찟하게 표현이 됐지만은 실제로 보시면 동구 밖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우람하고 어리어리하고 가까이 와서 봐도 부드러운 가지 펼침이 고향집 지붕같이 살갑게 느껴집니다. 천연기념물로서의 진가를 보여주는 자태를 갖추고 있죠. 어릴 적에는 이 소나무 끝 여기가 15m 됩니다. 높이가. 올라가서 우리가 장난을 쳤거든요. 소미로 가지고 모가지를 내면 이랬는데 그래서 보니 어느 소나무 건데 어른들이 이야기 올라가지 마라. 이 소나무가 붙으면 남북 통일이 된다. 해방이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저기에 있는데 저기 죽거나 여기 안 들어옵니까? 높이가 한 40m 됐습니다. 거의 다 붙었지요. 옛날에는 거의 밀집을 했는데 이상하게 막 고사가 되어 있어요. 그 소나무가. 그래서 이 소나무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뻗치고 있는 기라. 보시다시피 어령 성황리 소나무는 전통마을 선산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덤을 에어 싸는 소나무를 도래소리라 합니다. 도래는 둥근 물건의 주위나 둘레를 뜻하는 말로 빙 돌아서 흐르는 샘물을 도래샘, 둥글납작하게 만드는 흰떡을 도래떡이라 하기도 하죠. 이 도래솔은 저승에서는 더 이상 복잡한 이성을 보지 말고 편히 쉬라는 뜻에서 이성과 저성을 구별하는 역할로 심기도 했습니다. 무덤 주위에 소나무가 있으면 다른 식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무덤 주변을 자연스레 지켜주는 역할도 했었죠. 그래서 선산을 지키는 도래소를 베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소중히 여겨졌던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정중앙에 자리한 어령은 경남에서 천연기념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장이기도 하죠. 노구수로는 유곡면 세간리 은행나무와 형고수 너티나무, 전곡면의 백곡리 감나무, 그리고 여기 성황리 소나무까지 모두 4그루나 됩니다.
이는 자연 환경이 우수하고 노거수를 중심으로 전통 마을 문화가 살아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앞으로도 잘 보존해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무에 뿌리들이 울룩불룩한 어떤 건육이라고 표현할까, 건육을 보면서 제가 진짜 소심하고 어떤 마음이 약할 때 그 건육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건육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성황리에 우나만 나무가 양팔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반겨주고 어떻게 또 위로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나무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먹어도 제대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맛집 찾아 떠나는 힐링 여행. 맛은 물론이요, 덤으로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뷰 맛집이 옥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치도 좋고 많이 예뻤어요. 명소가 되겠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도 호강하고 눈도 즐거운 옥천의 뷰 맛집. 맛있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자 묘목의 고장 옥천. 이곳이 식당인지 수목원인지 모를 정도로 멋지게 자리 잡은 나무. 푸르름에 눈부신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원래 묘목 농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묘목 농원 하면은 보통 작은 나무들 이렇게 판매하는데, 저희는 특수목이라고 키가 낮고 오래된 나무들, 비싼 나무들을 판매하는 농원이었는데, 손님들이 이제 왔다가 가시면은 나무들을 보고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식당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풍경이 가득했군요. 밥 먹으러 왔다가 멋진 나무를 보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간다는 이곳은 오래된 나무가 운치 있는 곳입니다. 100년 넘은 소나무가 있는데요. 키가 낮고 이제 두껍고 해가지고 가격은 3억에서 한 5억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억에 사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지금 5억에 올려놓긴 했습니다. 5억짜리 소나무가 지키고 있는 이곳의 별미는 바로 갈비! 신선한 갈비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이게 LA 갈비인데 72시간 동안 저온 숙성으로 해가지고 재운 다음에 손님상에 구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념은 뭐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양념은 다 저희가 수제로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갈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잘 숙성된 갈비를 석쇠에 열 맞춰 놓은 다음 비법 양념을 고루 발라 숯불에서 구워주면 완성! 비법이 직접 구워주는 노하우로. 그것도 그런데 비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겹살인 경우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어디론가 안내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비법이에요. 와우. 예? 이게 비법이라고요? 대포도 아닌 것이, 우주선도 아닌 것이 이게 어떻게 비법이 되나요? 제대로 보여주신 거 맞아요? 대표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직접 제가 주문 제작한 화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훈연을 해가지고 연기로만 2시간 구워서 이제 삼겹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초벌된 삼겹살으로 식당에서 숯불로 이제 한 번 더 구워서 이제 손님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자체 제작한 대형 화로 안에 좋은 숯을 가득 넣어 뜨겁게 달궈진 다음 비법 양념을 바른 돼지고기를 넣고 오랜 시간 훈연해주면 이 집의 맛 좋은 고기가 탄생하는데요. 몇 도에 얼마나 굽는 거예요? 여기서 한 75도에서 80도 사이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벌한 고기들은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손님상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숯불 향을 입혀줍니다. 좀 번거로워도 이제
저희가 다 구워져서 나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좀 더 편하시지 않나. 제가 더 번거롭더라도 손님들이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노력을 알았는지 오늘도 매장은 그 맛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향이 너무 맛있어. 냄새가 날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숯불 향도 나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너무 단체 모임하기도 좋고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식사하기도 좋고 어린이 용품도 잘 돼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식사 후 즐기는 산책인데요. 아름다운 조경에 흠뻑 빠져 사진은 기본이고 밥 먹는 시간보다 정원에서 노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하네요. 음식 먹고 나와서 산책하기 참 좋게 해놨어요. 경치도 좋고 많이 예뻤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또 다른 뷰 맛집으로 이동해 볼까요? 뭐야 이게? 이게 맞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러운 뷰가 한눈에 가득. 이곳에 자리한 운치 있는 브런치 카페.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굉장히 깊더라고요. 좀 깊숙이 오더라고요. 네, 아이고 꼬부랑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손님들이 요 깊숙한 데까지 오세요? 뭐 깊은 곳이라도 일단 오셔가지고 뷰가 좋으니까 오시긴 하시는데 오셨던 분들 또 오세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네. 이곳의 인기 메뉴는 피자와 파스타인데요. 피자 치즈 잔뜩 올려 고소함을 듬뿍 넣어 만든 페스츄리 고르곤졸라. 피자 끝부분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죠. 올리브유에 마늘을 가득 넣어 한국인의 입맛을 잡고 통통한 낙지에 불향 가득 익힌 다음 스파게티와 비법 소스로 맛을 낸 불닭 파스타도 인기입니다. 와,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여기에 감칠맛을 배로 키워줄 샐러드도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직접 키운 토마토에 삶은 계란, 양념에 졸인 큼지막한 새우 올려 만든 건강식 카프레제 샐러드까지. 이렇게 멋진 정원에 한상 차린 오늘의 브런치. 그 맛은 어떨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보나파티 풍경과 함께 먹는 이곳이 바로 유럽. 입맛 제대로 저격한 오늘의 메뉴네요. 아주 멋있게 잘 꾸며놨잖아요. 시골이지만 경치도 원래 기본 바탕은 있지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생각보다 많이 오니까 그래도 여기가 추소리가 명소가 되겠다. 대전 근교에 이렇게 계곡 있고 가볼 만한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부소 다막도 보이고 가깝고 그래서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브런치 카페의 매력은 넓은 정원 옆에 자리한 계곡입니다. 물소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유독 더운 올여름 카페를 찾는 손님들과 인근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데다가 발도 담그시고 그리고 피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뷰 보면서 산도 보고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옥천에 오셔서 많이 즐기다 가세요.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눈 호강까지 할 수 있는 옥천의 뷰 맛집. 무더운 여름 태풍도 이겨낸 여러분, 멋진 풍경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